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정의와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의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을 정의할 때 기준으로는 달력상의 나이나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늙음 자체, 그리고 늙음에 대한 자각 등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60세 또는 65세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기업체의 퇴직 연령이 55세인 경우가 가장 많고, 또 사회적 관습에 의해서 60세를 환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노년기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50대 후반의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요즘 들어서는 참 매우 드물 경우가 있는데요. 또 회갑의 사회적 의미도 퇴색된 것으로 보면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대로 65세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를 노년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비율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한 한 개인 내에서도 신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노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단지 해를 넘길 때마다 세는 연령만으로 단순히 노인을 구분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다양한 연령 기준을 고려해서 노인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년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요, 아직 건강하고 자주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기를 노년기 정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5세 사이를 노년기 정기로 보고 있고요. 또 신체적으로 약화되어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의존적이 되긴 쉬운 노년기 후기를 75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의 노년학계에서는 사회보장 또는 건강보험의 자격 기준을 근거로 노인의 범주를 75세 이하를 연소 노인으로 칭하고 있고요. 75세에서 80세 사이를 고령 노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을 초고령 노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생물학적,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인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생리적 또는 생물학적인 면에서 퇴학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 하고요. 또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 기능과 성격이 노인 특유의 보수적이고 온건하고 또 의존적이고 경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년학회에서 정의하는 노인의 일반적인 개념은요, 첫 번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퇴세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생체의 적응 능력이 점차로 결손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하여 환경 변화에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노인에 관한 인위적인 정의를 해보자면요, 노인에 대한 개념을 조작적으로 규정해서 정의 내릴 때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달력상의 연령의 노인이 있겠습니다. 달력상의 연령을 역연령이라고 하는데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연령의 노인이 있겠는데요.
산업 노년학 분야에서 특수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개인의 능력 차이는 외모, 그리고 신체 기능, 그리고 이동성, 정신 기능, 자아 통제력, 생산성 등이 구분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노인이 있는데요.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퇴직하면서 노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이 있겠는데요. 노인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 문제가 있겠는데요. 직장으로부터의 은퇴와 더불어서 근로소득이 단절되고 연금이나 퇴직금이나 저축이나 재산 수입 등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은퇴와 그에 따른 소득 감소와 빈곤 문제는 심각한 노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년층의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노년층의 삶에 대한 보장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노인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 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죠. 그리고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계층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서 적게나마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노인층은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의학기술의 발달로 노년층 기간이 길어진 상태이므로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는 노년층에게는 소득 감소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절반이 넘는 이들이 노후 준비를 50%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은 10%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 빈곤의 원인을 몇 가지 들어보자면요. 직장에서의 은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고, 그리고 자녀 양육으로 과다 지출을 한 것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족에게 부양되지 못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 능력은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요즘 자녀의 수도 적어지고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서 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원조가 뚜렷하게 감소함에 따라서 근로활동 참가로 인한 노후 소득 비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주된 소득 원천이었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원조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겠습니다. 이러한 노인 자신의 자기 부양의 어려움과 자녀 세대의 노인 부양비의 힘겨움은 노인과 자녀 세대와의 심리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노인의 경제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 생기는 주요 문제에서 소득 감소 문제에 이어서 두 번째는 건강 문제가 있겠는데요. 노화에 따른 생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약화로 인해서 노인은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생리적인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 즉 노년기에 건강상의 약화로 심리적인 위축이나 사회적 기능의 축소나
그리고 생산 능력의 저하를 동반하게 됨으로써 결국 노년기에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건강이 약화돼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은퇴로 인한 궁핍한 생활은 영양실조 또는 병이 나도 초기에 손을 쓸 수가 없고요. 늙어서 그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영양 문제는 점진적인 생리적인 쇠약이나 넉넉하지 못한 경제력과 충분하지 못한 영양 섭취, 그리고 여러 질병의 복합적인 증세와 그리고 이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복용하는 약물들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적당한 영양식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의료비 때문에 초기에 손을 못 써서 영양불제 상태까지 몰고 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건강의 악화가 또 다른 경제적인 위기를 초래해서 그야말로 돈이 없어서 병에 걸리고 또 병이 깊어지면서 더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듯 노인들이 신체적인 노화 등으로 인해서 건강 악화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수입의 절감으로 인한 빈곤으로 적절하게 건강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병의 특징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병률이 높고 만성적이고요. 정기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인 경우가 많아서요.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건강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의 어려움 외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 노인들이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로는 건강 문제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받고 싶은 복지 서비스로는 건강검진이 40.4%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에게 건강은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 세 번째로는 사회 심리적 갈등과 고립감, 즉 고독감과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정서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고독과 소외의 문제는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만일 노인이 한평생 일에 몰두했다가 아무런 사전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은퇴해야 한다면 자신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거절당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간 익숙했던 역할을 벗어놓게 되더라도 여전히 상실감과 허탈감 속에서 고독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관계의 손실에 겹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몸까지 불편하게 되면 더 이상 사회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뿐더러 그 공백 시간을 메울 수 있는 여가활동 시간까지 감당해낼 능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또 돈이 없어서 취미생활이나 단체활동 이런 데서 이탈하고 예전처럼 오락이나 운동 또는 외식 등을 포기해야 하는 데 있어서 사기가 떨어져 불만을 갖게 되고 무료해하는 등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뿐 아니라 많은 여성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 시기에 품 안에 있던 자녀들까지 떠나게 되고 또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일생을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었던 정신적 받침대를 잃어버리게 됨으로써 심리적인 고립감이 크게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이 고독 및 소외감을 심각하게 느끼는 현상은 세대 간의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과도기에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즉 부모는 전통적인 가치로 자녀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고 실제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실망감과 좌절감 또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녀에게 큰 기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서구 사회의 노인들의 경우보다 더 심각하게 크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가치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에서도요. 현대적인 수평 관계 의식 추구와 함께 뿌리 깊은 구세대의 수직 관계의 가치관이 공존해 있거나 아직은 의식을 행동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전환기적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가치관의 병존 현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은 젊은 세대와 적지 않은 갈등도 느끼게 되는데요. 상호 역할 간의 부정응,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해서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에 대한 상황이 변화되고 노서의 교육 수준의 차이가 그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은 다시 노인으로 하여금 쓸쓸함과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하고요. 또한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연령 증가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에 점점 더 의존적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후 생활에서 경제적인 안정이나 건강 유지 못지않게 가족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접촉을 통한 정서적인 유대나 갈등 없는 관계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독과 소외감 해소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주요 문제 중에서 네 번째로는 역할 상실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직장으로부터의 은퇴와 노인 계층으로의 편입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의 약화로 사회적 역할을 감소시키는데요. 이는 자아 정체성의 혼돈, 그리고 자아 상실감과 무력감을 야기시키고 나아가서는 노년기의 소외와 고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산업사회의 생산기술에 기교하는 노령 노동에 대한 수요를 제한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밀려난 노인들로 하여금 평소 자신들이 수행해왔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중요한 사회적 역할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자신을 능력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일하고 경쟁한다는 자체가 생에 만족감을 더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는 은퇴를 정규적이고 지속적이었던 노동 현장으로부터의 탈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리학자는 은퇴를 작업의 손실, 역할의 손실, 수입의 손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역할과 관계의 손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친구나 배우자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까지 겹치게 되면 더욱 심화가 되는데요.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로 볼 때 배우자 사별에 따른 역할 상실은 여성 노인에 있어서 더욱 심각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주요 문제로 다섯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있겠는데요. 사회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성에 대한 예측은 세대 간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 부양비에 대한 부담 문제는 세대 간의 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화되어 있는 노인들이 여러 형태로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 가지 노인 학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데요. 폭력 등에 의해서 신체적 손상이나 정신적 타격 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데요.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데요. 의존적인 노인이 모욕을 당하거나 어린아이 같은 취급이나 위협이나 협박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학대는 경제적인 학대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요. 노인의 자금이나 재산 등을 친척 또는 부양을 제공하는 자 등이 노인의 뜻에 관계없이 이전하거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방임이 있겠는데요. 의존적 노인이 먹고 입는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부양자의 무능력이나 부적절함 때문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 방임이 있겠는데요. 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이나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스로 포기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과 능력이 없어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성 문제가 있겠는데요. 최근 노인의 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성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없애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므로써 제2의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복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특정 지어지는 이 현대 사회에서 노인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부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장수 사회의 도래에 인해서 노인 문제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중산층 일반 노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문제는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싹트기 시작하였고요. 현대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요. 1960년대 이후로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나 산업화의 급진 이외에도 정년제에 따른 조기 퇴직 경향에 따라 직업 없는 노인층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 복지나 고용의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문제 연구가인 코우질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기술의 발전, 그리고 대중교육의 확장, 그리고 도시화라는 4가지 요인이 현대화 과정의 주요 요인이 되고, 이러한 현대화 요인들은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저하된 지위는 궁극적으로 노인 문제를 유발시키는데요. 19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전된 한국의 현대화는 현재 노인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문제는 여성 노인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여성 노인 문제는 현대의 어느 나라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중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더 장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성이 남성보다 그 증가율이 크고 더욱이 연령이 고령일수록 여성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장수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가 전반적으로 증대하고 있죠. 그리고 여성 노인의 복지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현대의 어느 국가나 지금 마찬가지인 현상입니다. 여성 노인은 대체로 남성에 비해 재혼율이 낮고요.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더 빈곤하고 가정에서 다른 가족원을 돌보는 책임을 떠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은 평균 수명이 83.8세로 남성의 평균 수명 76.8세보다 6년 더 장수하고 있고요. 남녀 간의 초혼 연령과 연령의 차이와 이러한 평균 수명의 차이를 감안한다면 여성 노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10년 정도 더 미망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 노인의 상대적인 증가는 곧 미망인으로서의 여성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유배우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별 후에 남성 노인에 비해서 여성 노인은 재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인의 증가는 고부간의 관계나 생계 문제와 더불어서 가정 생활에서 다양한 변인에 따라 많은 연구 과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성별 인구수의 불균형 상태는 노년 인구층에 있어서 성문제나 혼인 상태, 그리고 노후의 고독감과 외로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2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요. 따로 살고 있는 단독 가구죠. 61.8%가 그렇고요. 단독 가구 중에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의 노인 단독 가구는 이미 74.4%에 이르고 있고요. 앞으로 출산율의 저하로 그 비율은 서양 선진국의 수준, 즉 80% 내지 90%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노년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많은 노인 여성들이 단독 가구를 이루고 살고 있고 남편과 사별함으로써 생계수단의 상실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을 직면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바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위와 보상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고용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 노인의 소득 보장 문제는 남성 노인에 비해 더욱 중요성을 띠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노년기의 신체 변화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노인 미술 치료를 할 경우에 이 노년기의 신체 변화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매체나 주제를 잘 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년기는 인간의 생애 주기 중에 일부지만 한번 노인은 죽을 때까지 계속 노인이라는 점에서 생애 주기 중에서 과도기인 아동기나 청소년기와는 크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즉 모든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진행되기에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 가지 기능이 쇠약해져서 결국 장애인과 유사한 처지가 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인은 사회 심리적인 변화와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노인의 신체적인 특징으로서는 먼저 신체 구조의 쇠퇴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피부와 지방 조직의 감소, 그리고 세포가 감소하고요. 골격과 수의근이 약화가 되고요. 그리고 치아가 부실해지고 감소하죠. 그리고 심장 비대와 심장 박동의 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신체의 외면상의 변화로는요, 백발이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감소하고 그리고 주름살이 증가하고
얼룩 반점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신장이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먼저 체력의 여유가 떨어지는데요. 호흡기나 순환기 등 여러 가지 생리 기능 면에서 체력의 여유가 떨어지는 것이 노인분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0세 때와 비교해서 65세 정도가 되면 전반적인 체력이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체 조직이 약화가 되겠는데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조직 등이 약해지고 그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신체 조직의 파손이 오기 쉽겠습니다. 또한 병이 들거나 상처가 나거나 또는 필요할 경우에 그 몸의 회복이 더디는데요. 몸의 전반적인 여유가 적어서 생체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피로 회복이 더디고 상처가 아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요. 더위나 추위에 취약해지겠습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는 개인차가 크겠는데요. 젊은 사람들끼리는 신체 기능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40대를 넘어가면서 그 차이가 갑자기 커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70대의 나이에도 젊은 사람과 같은 체력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각 기능의 변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시력 손상이 있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시력이 0.3 이하로 떨어지고요. 깊이나 색깔이나 빛의 변화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또한 빛 반사에 약하고요. 어두운 곳에서 잘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화 현상과 백내장, 그리고 녹내장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청력 손상이 오는데요. 빨리하는 말을 특히 잘 알아듣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어서 이로 인해서 정서 장애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수면을 취하지 못해 25%나 40% 정도의 노인이 수면 장애를 보고하고 있고요. 따라서 낮에 많이 움직이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수면제 사용을 피하는 등 수면 환경 개선을 통해서 수면 장애를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에 또 질병이 많이 증가를 하죠. 만성 질환이 증가를 하는데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병이나 신장병 등의 만성 질환이 나타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의 출현은 노인의 생리적 기능상의 노화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생리적인 노화 현상은 소화 기능이나 호흡 기능, 그리고 신진대사 기능, 그리고 혈액순환, 수면이나 배뇨 기능 등에 영향을 줘서 소화 기능이 쇠퇴되고 폐활량이 감소하고 신진대사율과 속도의 저하로 인해서 변비나 수면의 양과 질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피로감과 불면증, 야뇨증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병이 많이 걸리게 되겠는데요. 중년이 넘으면서부터 걸릴 수 있는 병도 많아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병을 함께 갖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10대나 20대보다는 10배 이상의 병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혈압이 잘 높아지겠는데요. 동맥이 굳어져 탄력성이 떨어져서 심장을 통해서 나오는 피의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혈압이 잘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장이 뛸 수 있는 횟수가 적어지겠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이 뛸 수 있는 횟수가 적어지는데 이것은 적합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젊은 사람의 심박수에 또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의 적응력이 떨어지는데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운동에 의한 효과도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요. 관절염이나 고혈압,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청력장애, 그리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그리고 다리나 둔부, 그리고 척추에 이상이 많이 나타나겠고요.
그리고 남자 노인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장암이나 폐암, 그리고 전립선암이 있겠고요. 여자 노인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유방암과 자궁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률도 상승을 하는데 그 요인으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저하가 되고요.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노인성 치매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 노인성 치매는 인지적 기능과 행동적 기능이 쇠퇴하는 장애로서 엉뚱한 행동이나 기억력 장애나 혼란이나 그리고 성급함, 그리고 침착하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판단력 장애가 생기고요. 집중력이나 방향 감각이나 언어 능력에서 감퇴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노인에 대한 정의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